LG화학이 국내 기업 중에는 최초로 이 넷제로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요. 넷제로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약간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넷제로 선언이 너도 나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ESG 이번 주는 넷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넷제로란 쉽게 말해서 이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출량을 플러스로 잡고 상쇄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 해외에서는 넷제로 선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IT, 석유, 자동차, 에너지, 너나 할 거 없이 2050년까지, 적어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IPCC가 있는데요. IPCC는 2030년까지는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그리고 2050년까지는 이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넷제로 선언의 선두에 서 있는데요.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가 넷제로를 선언을 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파업 선언까지 했습니다. 굉장한 움직임이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직원들의 파업이 있은 뒤로 배출량 제로를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들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들까지 싹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이 넷제로가 아주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 얘기할 때 정부가 넷제로에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는데요. 포장지만 달라진 정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이정표가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 지점에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흐름에 맞춰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요. 얼만큼 배출을 했다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몇 년도까지 얼만큼을 감축할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올해 기업시민 보고서에 2020년까지 2007년, 2009년에 평균 대비 9%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어요. 포스코의 계획을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 딱 감이 오시나요? 언제까지 저감을 할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될지 아까 전에 살펴본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유를 좀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이 아주 작고 또 유동성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이 유럽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인 ETS는 현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주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과 가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이 일종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게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파생상품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배출권의 현물 가격 유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가격 때문에 쉽게 구매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탄 화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에 관한 한 섬나라여서 전기 공급을 받기도 어렵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도 좀 어려운 거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처해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현실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넷제로 선언을 했다기보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일환으로서 껴있기 때문에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 넷제로에 대해서는 살짝 논란이 있기도 해요. 하나는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 등의 접근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배출량이 초점인데 제로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죠. 타협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2%에서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코크스를 계속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개념으로 탄소 중립이 살짝 오용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막 많이 생산을 해내더라도 전기차 개발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비판점 중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다른 옆나라 국가들로부터 구축받을 수 있는 망도 잘 연결돼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선진국이라는 점이에요.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약 45%가 좀 넘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감축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법으로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고, 이 유럽의 그린딜은 유럽과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탄소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할 시간은 많지 않은 거죠. 이제 탄소가 무역 장벽이 되는 건 시간 싸움입니다.